제일 위에 신분이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그 아래 진짜 뼈다귀, 진골. 근데 문제는 이 아래 육두품. 육두품은 능력은 뛰어나. 하지만 출신 성분 때문에 승진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어. 근데 신문왕이 신문보다 말고 육두품이 불만이 많구나. 이 새끼들 똘똘한데 데려다 쓸게. 야야야 깝치지 말고 내가 너 키워줄게. 사랑해, I love you 해가지고 육두품을 사랑해가지고 잘 데려다 썼습니다. 그 육두품이 이땐 불만이 그래도 덜했어. 육두품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얻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댓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육두품은 이때 그래도 미소를 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왕권이 셌기 때문에 경주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었고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나오면 중대구나. 하되 왕권이 되게 약했다라는 거. 신문왕이 아니고 이때는 진성여왕이 유명했었다라는 거. 진성여왕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라 하대 때 반란들. 예를 들어서 붉은 바지 도적. 붉은 바지 입고 붉은 팬티 입고 반란이 일으켰대. 그래서 한자로는 적고적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초적. 풀초자라고 하는데 풀처럼 도적 새끼들이 들고 일어난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풀처럼 들고 일어났다 해서 토적이야. 그리고 뭐 장보고의 난. 장보고의 난은 진성여왕 때는 아니지만 하대 때 대표적인 반란이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원종, 애노의 난. 이거 쓰라고 안 나와. 하지만 기억은 해줘야지. 이런 반란 나오면 언제다? 하대. 외울 필요 없어. 김흠들의 난만 유일하게 중대 반란이고 나머지는 다 하대 때 반란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귀족한테 유리한 노급이 부활합니다. 야, 이때 왕이 힘이 약한 이유가 왕이 수시로 바뀌어. 왕이 자기가 왕 죽이고 왕이 됐는데 지도 죽임 당해. 그리고 또 얘를 죽이는 애는 왕이 됐는데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그러니까 수시로 왕이 바뀌어. 그 귀족들이 셉니다. 그래서 노급이 부활하고 육두품. 육두품이 이때는 불만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육두품 꺼지세요. 육두품. 니들 능력 있어봤자 너네 이제 관심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신라 수도는 경주잖아요. 여기서 피바다야. 왕들끼리 지들끼리 뭐 죽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피바다 돼가지고 지방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육두품, 이 불만 많은 애들을 달래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최추원 들어봤죠? 최추원. 이 사람은 육두품으로 천재였는데, 육두품 출신이에요. 천재였는데 자기 신라에서는 쓰임을 못 받는단 말이야. 삐져가지고 당나라의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을 보고 가서 당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때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거 토보라자라고 하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황제 눈에 들었어.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 뻔했었죠. 이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이 얼마나 잘 썼냐면 황소라는 새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걔가 본 거야.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까 토황소 경문이 막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 졸라 잘 썼다고. 얼마나 잘 썼는데 해서 자기를 진압한다는 글이거든. 봤더니 침대에서 누워서 봤대. 얼마나 잘 썼는데 봤더니 으씨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황소가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글을 잘 썼던 토황소 경문 쓴 사람이 최추원이야.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있죠? 중국의 우두머리. 시진핑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올 때 뭘 들고 왔냐면 토황소 경문 들고 왔대. 들고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 토황소 경문 쩔어 당캐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연관돼 있잖아. 그래서 이 토황소 경문 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우호를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최추원이 당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보니까 막 자기 고향 봤더니 막 난리야 난리. 개판이요. 불쌍하다 해가지고 귀국을 하죠. 그리고 진성여왕한테 개혁안을 올렸죠. 이것이 시무 10조라는 계약을 올렸는데 우리 진성여왕의 답은 뭐였나요? 한번 읽어보죠 뭐. 전하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 천재요. 받아들이세요. 진성이 한번 읽어봤는데 꺼지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최천이 삐져가지고 경주를 버리고 쭉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신 1호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로 오냐면 우리 보령에 왔었죠. 보령에 가면 저기 남포방주지 있죠? 그 옆에 보리섬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 섬이었었거든. 남포방주제 만들어지면서 육지가 되었는데 거기 바위가 있어. 거기다 이 사람이 쓴 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보리섬에 최추원의 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성주터널로 지나서 저기 성주사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글 지은 거로 누가 이렇게 써주죠. 그것이 우리 보령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국보. 성주사지에 있는 탑비. 비석 하나 있어요, 거기.
최치원이 쓴 글이야. 그래서 최치원. 우리 역사랑도 관련돼 있습니다. 육두품. 그리고 이게 경주 중심이라면 일단 지방 중심. 지금 보다시피 지방 통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지방이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긴 신라는 이미 개판이 되었고 경주는 개판이고, 여기 실력자, 이렇게 성을 쌓고 견훤이라는 애가 등장하고, 여기에 성을 쌓고 궁예라는 애가 등장하고, 그 스스로를 뭐라 불렀냐고 봤더니 우리는 호족이다. 우린 장군이야. 이런 애들을 호족이라 불러요. 지방의 실력자. 그래서 얘가 세운 게 후 백제, 얘가 세운 게 후 고구려. 여기 신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제, 신라, 고구려 이걸 합쳐서 뭐라 불러요? 그렇죠. 얘네들이 세운 게 후 삼국이에요. 후 삼국 중에서 이 공예, 관시법을 쓴다라는 궁예를 죽여버리고 왕이 된 사람이 왕건이잖아. 왕건도 호족이야. 그래서 이 왕건이 이거를 평정하고 나라를 세우죠. 그것이 고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이제 왕건의 고려인데, 왕건은 혼자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각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해가지고 또 육두품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나라가 고려예요. 그래서 고려는 지방이, 물론 얼굴마담은 왕건이지만 지방의 호족들을 껴안고 육두품 똑똑해 해서 달래가지고 만든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지방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이 그때 그랬잖아. 자기 왕건, 왕시성이잖아. 왕시성을 줍니다. 박종민, 보령의 호족, 너 우리 편에 내 성씨 줄게. 너는 이제 박종민이 아니라 왕종민이야. 이런 식으로. 김재현, 너 김재현이 아니라 너 이제 왕재현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왕시성을 하사했고, 그리고 지방의 호족 딸들을 자기 편으로 결혼합니다. 박종민 딸, 얼굴은 별로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아내 합시다. 해가지고 와이프가 29명이었었대. 그래서 왕고는 전 되게 부러워요. 와이프가 29명이었었대. 우리 와이프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부럽습니다. 29명의 와이프.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한테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 아들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 29명의 와이프에서 이 새싹들이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왕족이라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교정불교가 아니라 선정불교가 유행합니다. 선정불교. 이것도 얘기해 줬을까요? 선정, 교정 차이점. 자, 교정, 선정, 불교죠. 불교의 최종 목적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얻는 거야. 해탈해서 깨달음 얻는 거. 근데 깨달음 얻는 방식이 교정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공부해가지고 책 있으면은 공부해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 1 더하기 1은 깨달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불교책, 경전이라고 그러죠.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어요. 남북국 시대 1 플러스 1은 깨달음? 이런 식으로. 근데 선종은 아니야. 스님들이 딱 가부좌 들고 딱 앉아가지고 딱 참선이라고 그래요. 참선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요. 참선하다가 갑자기 깨달음 얻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불러요. 갑자기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부르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고려시대 때 배우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참선을 통해서, 얘네는 공부를 통해서. 근데 신라하대 때는 선종. 그리고 이때는 풍수지리설이 유행합니다. 풍수지리설. 명당 따지는 거죠. 배산임수. 뒤엔 산이 흐르고 앞에 물이 흐르면은 명당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좋은 땅. 아까 이 호족들 있죠. 호족들 입장에서는 경주가 개판이고 자기들이 사는 지방이 명당일 필요가 있지. 야, 우리 보령이 명당이야. 나 보령 호족 왕종민인데 우리 여기 대천준 자리가 명당이야. 여기서 이제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명분, 좋은 땅이라는 거, 자기의 권력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풍수지리설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 따라서 많이들 이사도 많이 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대천중 자리는 풍수지리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뒤에 마트가 있고 앞에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우리 대천중을 이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할 때 차라리 난 딴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저기 뒤에는 뭐 대천구처럼 봉황산, 앞쪽에는 냇가 이런 데도 좋지만 뒤에 오소산이 서해안에서 제일 큰 산이래요. 그 다음 앞에는 대천천도 아니고 그냥 서해바다 딱 해가지고 스케일도 크게 서해안에서 제일 큰 산이 뒤에 있고 제일 큰 서해바다가 앞에 있고 딱 거기다 하면은 우리 대천중이 살지 않을까.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풀리는 거 하니까 여기 만파식적 얘기 안 했네.
아까 신문왕 때 만파식적이라는 게 있죠. 신문왕이 꿈을 꿨대. 갑자기 섬이 다가오더래. 대나무가 꽂혀있더래. 근데 용이 한 마리 나타났는데 용은 신문왕의 아빠 삼국통일에 있었던 문무왕이 나타나가지고 요 피리 하나를 신문왕한테 건네줘. 이 피리,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어오면 모든 게 해결하는데 이게 만파식적이죠. 이 피리 불면 모든 게 만능이야. 내일 역사 공부가 전혀 안 됐어. 시험인데. 삐리삐리삐리 만파식적 불면은 역사 시험 볼 때 답안지가 다 울퉁불퉁 튀어나와. 찍으면 돼. 우리 진우가 외로워. 만파식적 삐리삐리 불면은 대천이 여중, 한내 여중에 얼짱 와가지고 박진우한테 친구하자 그럽니다. 남자친구. 그 선생님, 종민TV A4 역사의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 만파식적 삐리삐리 불면은 갑자기 막 실버 막 5만 명 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마음 같아서 불고 싶어요. 삐리삐리삐리삐리. 지금 막 불고 싶어. 불면은 기침 이거 좀 잦아주고 여기 분 거 좀 가라앉고. 삐리삐리 불면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파식적 상징이지만 신문에 왕권이 셌었다는 거 보여주고 풍수지리설. 그래서 단어로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대고 어떤 게 하대인지 맞춰보세요. 육두품이 쓰임받았어. 중대. 김홈도련한 중대. 선정불교 하대. 선정스님들도 죽잖아. 죽으면은 그 시신을 태워요. 원래 여러분 탑이 뭔지 알아요? 탑은 석가모니를 태웠더니 사리가 나오죠. 사리를 모신 곳이 탑인데 스님도 태웠더니 선정스님도 태웠더니 사리가 나왔어. 그래서 이걸 뭐하고 두죠? 그래서 이것도 탑이에요. 근데 스님 탑이라 해서 승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곳은 탑, 선정 스님의 사리를 모신 곳은 승탑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승탑 그림 나오면 우리 프로에 나오죠. 신라 하대라는 거. 근데 요새 다 훔쳐갔어. 누구 훔쳐갔을까? 저기 우리 동대동에 가면 인간의 부대찌개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다 가 있지 않을까. 인간의 부대찌개. 가서 뭐 부르면 사리를 볼 수 있어요. 라면 사리 하나 추가요 하면은 우리 성주사제에서 빼간 사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주사제에도 승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탑. 그래서 어느 시대 때인지 단어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우고부터 시작할게요. 문화사를 선생님 깜빡하고 정리 안 했네. 삼국시대랑 남북국시대의 문화사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삼국시대의 문화사랑 남북국시대의 문화사 한번 정리할게요. 삼국시대에서는 분야별로 공부하면 좋아요. 탑, 아까 얘기다 말았네. 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을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석탑, 부여 정림사지석탑, 경주 분황사석탑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산이니까 이건 백제 거야.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비탑이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새끼들이 일제시대 때 석회 발랐다 그랬잖아요. 시멘트. 그래서 이걸 헐어내고 다시 복구시켰더니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되었다? 금동 만든 사리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절, 원래 서동요 관련해서 알고 있죠? 서동소라? 서동의 와이프였던 선화공주가 만든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 절을 만든 사람 기록을 보니까 사택성씨를 가진 또 다른 왕비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되게 의아해한다라는 탑. 익산 미륵사의 석탑. 아주 중요하죠. 부유의 정리사의 석탑. 역시 백제 겁니다. 그 탑이 있는데 똑같아. 얘네도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탑이고 문제는 탑에 낙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망했었죠. 이때 당나라 장군이었던 소종방이 여기다 낙서해놨다고 그랬잖아. 탑에 보면 실제로 낙서 써져 있어요. 백제를 평정했다 해가지고 평정했다 백제를.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합니다. 평제탑 별명이. 평정했다 백제를. 그래서 낙서가 있는 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 전탑을 모방한 탑이에요. 전탑을 모방했다. 원래 전탑은 벽돌탑인데 이거 생긴 건 벽돌처럼 생겼어. 근데 이게 벽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모방한, 전탑을 모방한 탑이다. 벽돌을 모방한 탑이다. 벽돌은 원래 이렇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건데 큰 돌이 있으면 깎아가지고 벽돌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탑이라 안 하고 전탑을 모방한 탑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불상, 부처님, 고구려
이런 되게 긴 거. 금동, 연가, 칠연명, 열애입상. 요거, 이렇게 있고, 뒤에 광배라 그러죠? 이렇게 있고, 뒤에 연가, 칠연명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연가. 누구의 연호라 그랬어요? 맞추는 사람. 선생님이 원래 돈 준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맞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백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거.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했었다고 그랬죠? 백제의 미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등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운 백제의 미소가 펼쳐지는 거. 요 두 개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고분이 있었나요? 순서대로 도교 관련된 문화재 꼭 알아두세요. 고구려의 사신도, 자청룡, 우백호, 북주장, 남현무, 그다음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신선이 사는 봉황산과 물을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백제의 금동 대학로, 주차장에 발견된 거 이야기했죠. 위에는 아래는 용이 있고 위에는 주작이 있고 신선이 사는 산을 묘사하는 거. 신선이 막 기타 치고 있다고 그랬었죠. 밴드 출신인가 봐. 까까머리 출신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독일랑 관련돼 있고. 그리고 고분은 무덤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처음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는 무덤이었어요. 이것을 돌무지 무덤이라 그러죠. 우리 프린트에 나오는 것은 장군총이라고 해가지고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근데 백제도 똑같은 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어디? 똑같이 돌무지 무덤으로 시작해요. 서울의 석천동 고분. 왜? 고구려 왕자가 내려가서 만든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똑같이 돌무지 무덤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굴식 돌방 무덤은 이 그림을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문만 발견하면 돼. 문만 발견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통로, 굴식으로 돼 있어. 들어가면 또 방으로 돼 있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천장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위로 올라갈수록 입체적으로 줄어들어요. 모서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모주림 천장 구조. 모주림 천장 구조이고 굴식 돌방 무덤. 자, 문만 따면은 안에 들어가서 다 가져갈 수 있어. 이 교실처럼. 유물, 껴묵거리라고 그러죠. 껴묵거리가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돌방이기 때문에 뭐가 많다? 벽화가 많다. 그 대다수 벽화는 거의 이쪽 거라는 거. 그렇죠. 근데 백제는 물론 굴식 돌방 무덤도 있지만 벽돌 무덤이 등장했었죠. 벽돌 무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벽돌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쌓은 건데 우리 배웠잖아 아까.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인데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 그랬었죠. 중국의 남조의 여러 나라 중에 양나라가 이런 양식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 벽돌 무덤이 백제에 나왔었다라는 거. 신라는 독특해.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쓰면은 우리 진호가 죽었어. 진호를 나무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것을 널이라고 그래도 우리 널뛰기 한다 그러잖아. 널뛰기. 우리 명절 때 널이 나무를 말하는 거야. 나무관을 쓰고 돌 자갈로 이렇게 하고 흙으로 묻어요. 시간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이 돌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주저앉겠죠. 그대로 가라앉죠. 그러면 어때? 도굴이 쉬울까 어려울까? 아까 굴식 돌방무덤 문만 찾으면 도굴이 쉬웠잖아. 빠손 훔쳐가는 게 쉬웠잖아. 근데 이거는 입구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유물이 남아있을까 없을까? 도굴이 없었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벽화는 좀 어렵겠죠. 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신라의 문화재가 많은 이유가, 경주가 하면 문화재가 많은 이유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아두고 거기 기타에서는 2차돈 순교비. 2차돈은 신라에서 불교 받아들이려고 자기 목을 따라 그랬었죠. 땀에 흰피가 솟을 것이다 했더니 실제 목을 땄더니 흰피가 나오고 우유를 많이 먹었나 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걸 새겨놓은 돌이고. 그래서 불교랑 관련돼 있죠. 불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2차돌 고깃집이랑 다른 거예요. 2차돈. 2차돌 아니에요. 그리고 임신서기석. 이름이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임신과 관련돼 있지 않아요. 이건 화랑 두 놈이 얘기한 거야. 야, 우리 유교책 언제까지 뛰자. 우리 언제 시험이니까 유교책 언제까지 뛰자. 그래서 화랑이 나오고 유교를 공부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비석. 임신서기석.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천마도. 이렇게 유니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야. 근데 다리가 막 하늘 날아다니는 말. 천마. 그래서 이거는 벽하다,
벽화가 아니에요. 이건 말의 안장에 새겨놓은 거 그랬습니다. 참마도.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남북국 시대. 잠깐 시간 좀 보고요. 시간이 충분한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남북국 시대. 선생님 마음이 너무 급해요. 배도 고프고 방금 우리 명수 아저씨 왔다 갔어요. 눈빛으로 빨리 나오라는 씨는 것 같아요. 명수 아저씨가 지금 주말인데 여러분들 교실에 선풍기를 다 닦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시는 우리 명수 아저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선생님 좋아합니다. 명수 아저씨. 자, 삼국시대를 지나서 남북국시대. 남북국시대 얘기해줬을 거예요. 남쪽이 신라, 북쪽이 발해. 합쳐서 남북국시대. 유독공이 발해고에서 얘기했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봐야 될 것은 남북시대에서는 이거 알아둬야 되죠. 발해는 했습니다 이미. 고구려를 개성해가지고 고구려랑 문화가 유사하죠. 그래서 온돌이라든지 기와, 불상 등등등 문화적 유사성이 고구려랑 관련돼 있고, 또 당나라 요소도 있다고 했었죠. 주작대로 기억나나요? 주작대로. 당나라의 수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수도가 있고 메인 공간이 있고 쭉 뻗어 있는 이 도로를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보령에서는 대천고등학교 쭉 올라가는 길 있죠? 그게 주작대로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천고 애들 중에서 상당히 짜장면을 좋아하는 애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야. 짜장면 좋아하는 당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그리고 정해공주가 있고 정효공주가 있어요. 발해 공주 중에. 이름도 독특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정해공주는 고구려를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 영향. 정효공주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을 이어받았고, 굴식 돌방무덤과 모조림 천장 구조를 개선한 것이 정해공주. 정효공주는 당나라의 영향. 그러니까 보다시피 발해는 고구려 영향도 있고 당나라 영향도 있고 소수이지만 말갈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애들이 웃기는 게, 중국은 오리지널 한족도 있지만 여기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잖아. 소수민족들이 땅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독립을 하면은 서로들 막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묶어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로 묶어두려고 그러냐면 역사로. 그래서 여기 우리 조선족 여기 많이 살잖아요. 우리 옛날로 치면 고구려, 발해 역사가 여기 있는데 이거 다 지네 거라고 땡기고 있잖아.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동북공정이라 불러요. 동북공정. 동북쪽. 중국 기준으로 동북쪽에 있는 이쪽의 역사를 공격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돈 투자하고 학자들 키워가지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지들 걸로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광개토 대항동비 저쪽에 있거든. 만주에 지네 걸로 소개하고 있고 발해, 고구려 다 지네 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당나라 요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지네 역사라고 우기면 안 되지. 나쁜 새끼들. 오늘 짜장면 안 먹을 거야. 아까 명수 아저씨가 짜장면 먹자고 그랬었거든요. 짜장면 안 먹고 대신에 초밥을 먹을까? 나 일본도 요새 안 좋아.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해가지고. 독도 지낼 거래. 뭘 먹지? 집에 있는 따뜻한 우리 장수 돌침대 위에서 청국장 먹어볼까요? 우리의 고유의 음식 청국장. 기침. 자, 그래서 발해는 이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고, 신라가 할 게 많죠. 쌤이 공약 걸었었죠. 6월 달에 우리 4일인가 연휴 있잖아. 경주 간다 그랬었죠. 경주에 볼 게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무시해요. 볼 게 너무 많아. 경주에서 혹시 그 연휴 동안에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을 사진을 찍었다. 인증샷 선생님이 찍었다. 선생님 5만 원 줄게요. 그거 하러 경주까지 오진 않겠지. 선생님 요새 너무 공수표를 많이 남발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 이제 막. 답안지에 못 쓰면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부여 정리사진 석탑 가서 사진 찍으면 10,000원 준다 그랬었죠. 경주에서 선생님 만나서 같이 사진 찍으면 5만 원. 별이 5개가 아니라 5만 원 줄게요. 그래서 경주는 선생님 대학교 때 가보고 진짜 오랜만에 가보는데 가볼 필요가 있어요. 경주 가면 불국사 먼저 갈 겁니다. 부처의 나라. 불국사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불국사 3층 석탑. 우리 석가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 사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리고 다보탑도 있죠. 다보탑은 우리 10원짜리에 새겨져 있고, 석가탑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도둑놈이 이거 안에 거 훔쳐가려고 비틀어 놨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되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죠. 이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랬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목판 인쇄물은 나무에다 새긴 글자에다가 찍어낸 글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석가탑에서 발견된 거. 이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용이 된 사나이가 있었죠? 선생님이 불국사 다음에 볼 것이 석굴암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새끼들이 이 석굴암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배에다 싣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했었대. 그래서 경주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었다 그러죠. 근데 일본 새끼들이 이걸 대충 내팽개치고 간 거야. 그래서 대충 조립해놨는데 완벽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을 조립하다 보니까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얘기예요. 눈이 어딘가 보고 있는 것 같더래. 정확히 보니까 이게 45도. 신기하더래. 그 찾아서 가서 발견한 것이 그 유명한 문무왕릉이죠. 문무왕릉이 뭐야? 바다의 용이 되겠다라고 했던 삼국통일했던 왕이 문무왕이잖아. 신문왕 아빠. 그래서 문무왕이 무덤이 발견돼서 바다에 쓴 이 무덤이 문무왕릉.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져야 되고 문무왕릉. 근데 이 용이 된 이 아버지 힘들잖아. 이 경주군요. 경주.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일본 원숭이도 막 뜯어먹고 이빨에 막 고기도 끼고 힘들어. 헤엄치기 얼마나 힘들겠어 요새. 요새 또 독감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들어와서 쉬세요 해가지고 물질을 냈네. 또 절을 만들어 놨네. 그래서 용이 된 아버지가 들어와서 쉬라고 물질을 만들고 만든 절. 엄밀히 말하면 문무왕 때부터 아들 신문왕 때까지 이어졌던 이 절, 감은사란 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이런 뜻이에요. 감은사. 여기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쌍둥이 탑이야. 신라에서 제일 큰 탑이에요. 엄청 큽니다. 사람이 요만해. 선생님도 가봤어. 여기 뾰족해. 이거 뭘까? 아버지가 일본 원숭이를 먹고 이빨 사이에 원숭이의 어떤 고기의 찌꺼기가 껴있네. 톡 띄어가지고 이쑤시세요 해가지고 이쑤시개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주관식 물으면 원숭이 고기를 발라내기 위한 이쑤시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감은사란 절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승탑도 나오네요. 우리 프린트 보니까 승탑 얘기해줬죠. 스님탑,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보신 탑이지만 선종 스님의 탑, 이게 있는 곳이 우리 보령의 성주사. 신라 하대 때 선종불교가 유행하다 그랬는데 전국에 9개 절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보령의 성주사예요. 승탑이 있었죠. 사리 어디가 있다? 인간의 부대찌개. 혹시 이 영상이 인간의 부대찌개 관련자 없겠죠? 농담입니다. 그리고 김유신묘. 우리 신라 삼국통일의 주인공 김유신묘, 여기다 그럴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특이한 점이 이렇게 둘레에 돌을 새겨놨어. 여러분이 쥐띠라며 쥐, 선생님 같은 양, 용, 송, 소, 12지신상 알죠? 우리 동물들. 이거 새겨놓은 걸로 유명한 것이 김유신묘예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 수학여행, 선생님 때는 수학여행 어디로 갔냐면 경주로 갔었거든, 중학교 때. 여러분은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대천 중에 전설이 있다고 그랬잖아. 경주로 수학여행 갔는데 어떤 친구가 야밤에 여기 대천 중 애들. 근데 인근에 하필이면 또 여자 중학교 애들이 다른 학교에서 왔네. 뭐 여기 보다가 창문 열었나 봐. 봤더니 여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여학생들이다 해가지고 창문 우르르 몰리고,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이다 하고 우르르 도망가 버리고. 몰렸나? 아무튼 이 공간이 한 5m 정도 됐나? 되게 이 창가 하나를 두고서 남중 애들과 여중 애들이 마주친 거야. 근데 이 남중 애들 중에서, 대천 중 애들 중에 하나가 그대로 다이빙 해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119 실려가 난리가 났었죠. 전설이죠. 근데 여기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만취 상태였던 거야. 술 먹고서 취한 거야. 취한 상태로 더워서 창문 열었더니 여학생들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깨지고, 그리고 그 만취 상태고, 뭐 머리 터지고, 그 119 실려가가지고 이 친구는 우리 대천중학교의 전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경주에 이런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죠. 선생님도 이런 추억이 있어요. 선생님은 뭐 여학생들하고 인사는 했지만 선생님은 밤샜죠. 선생님 친구랑 판치기 하냐고. 그 자는 친구도 얼굴 낙서도 하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요거 하니까 또 우리 대천여고 떠오르네요. 대천여고도 수학여행 하면 전설이 있었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떼굴떼굴 구른 거야. 학교 발칵 뒤집혀졌죠. 근데 교육청에서 대천역으로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이유는 버스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다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애들이 다 제대로 매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다친 애가 없으니까 오 재밌다 롯데월드 아니야? 하면서 막 다들 즐거워하다가 칭찬까지 먹었었던 그 사례. 그 당시 때 교장 선생님이 설명하기로는 선생님 장애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유명한 일화예요. 사고 났는데 한 명도 안 다쳤어. 여러분도 졸업여행이나 수학여행 갔었을 때 안전벨트를 꼭 매기 바랍니다. 선생님 평상시 우리 애들 보면 장난기 심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 살아남는 애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꼭 농담 아니고 안전벨트를 매기 바랍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도 하죠. 스님이 종을 만들 때 시주를 했는데 시주할 돈이 없던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을 내놓고 자식을 샘물 녹일 때 녹였더니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하는데 종을 땡 쳤더니 은은한 소리가 들리면서 에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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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야, 에미야, 에밀레 이런 소리가 나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왔었을 때 패드립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라고 농담 삼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린트 사진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주고 시간이 다 됐으려나요? 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여기 10분 동안 요 스님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거 시험에 이번에 쌤이 수업 때 잘 나온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3대 스님. 그래서 요거 원효대사가 있고 의상대사가 있고 해초 스님이 있습니다. 요거 구별해 줘야 돼요. 원효랑 의상. 자, 일화 소개해 줄게요. 이땐 당나라가 선진국이야. 원효대사랑 의상대사가 친구인가 같이 손에 손잡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땐 걸어가야 되잖아. 밤이 왔나 봐. 동굴에서 자고 있었나 봐. 원효대사가 그 전날 과음했는지 아니면 삼겹살을 많이 먹었는지 속이 부대꼈는지 갈증이 났나 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개울가를 찾았는데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가지에서 물을 떠서 밤에 뻘컥뻘컥 마셨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좋은데 끼모띠. 좋은 표현 아닙니다. 끼모띠 쓰지 마세요. 농담을 한 거니까. 그래서 마시고 아주 흡족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가봤더니 이 바가지가 그렇게 맛있게 떠먹던 바가지가 알고 봤더니 해골 바가지였던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구나. 어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이 바가지의 물은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 바가지인 걸 보고 똑같은 물이었는데 토하고 난리가 난다. 모든 게 내가 생각하기 나름, 내가 마음먹기 따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당나라까지 유학 갈 필요 없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어딜 가냐면 경주에 있는 궁궐로 갑니다. 그래서 궁궐 담벼락을 넘죠. 넘어서 이 당시 때 신라의 공주가 요석공주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섭이 아니고 요석이에요. 요석. 여기 써있네요. 부다님 전 요섭 써있는데 발음만 비슷해요. 요석공주인데 여석공주. 그래서 이때 깨달음을 얻은 이 원효대사는 일로 가가지고 담벼락을 넘어서 요석공주랑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떤 깨달음인지 모르겠어. 요석공주랑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 이름이 설청이고 얘 육두품 출신이거든. 얘도 육두품 출신으로 이두문자를 개발해가지고 이름을 남겼죠. 천재야. 그리고 이 원효대사는 머리를 기르고 신라를 걸어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를 하는데 문제는 신라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부처의 깨달음을 전달하기에는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야. 무식한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것만 따라해. 나무 아미타불 이것도 못해? 이런 나무 아미타불 해가지고 이것만 외쳐. 그러면 천국 극락세계 갈 수 있어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십시오 해가지고 요것만 외우면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무식한 놈도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했다? 원효대사면은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우리 대중문화 하잖아. 대중노래 누구나 쉽게 즐기는. 그래서 불교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나무 아미타불 나오면은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 요석공주 원효대사, 육두품 설총아빠 이 정도는 알고 졸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 얘는 왕족 출신이야.
이름이 말이죠. 의상도 옷도 졸라 잘 입어. 얼굴도 잘생겼어. 왕족이니까. 선생님 얼굴 보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해가지고 핏도 좋아. 줌바도 잘 쳐. 그러니까 다 갖췄어요. 선생님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의상대사는 당나라 유역을 갔네. 원효랑 다르게 갔더니 뭐 선생님 키도 커. 줌바도 잘 쳐. 옷도 완벽해. 핏도 좋아. 완벽해. 역사도 좋아해. 그래서 얘한테 뿅 빠지는 여자가 있죠. 얘가 그 유명한 선묘낭자. 그래서 선묘낭자가 얘한테 푹 빠져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의상대사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했더니 의상대사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죠. 꺼지세요. 저는 깨달음을 얻으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도 선묘낭자는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이 치네. 그래서 선묘낭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의상대사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뭐가 돼? 용이 됩니다. 이땐 용이 현합니다. 문무왕 친구였나 봐. 아까 여기 용. 남자용, 문무왕, 여자용, 선묘낭자. 그래서 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무사히 신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신라로 갔는데 이 의상대사가 어떤 산골짜기에 절로 들어갔네? 근데 절에 들어갔더니 기존에 있던 스님들이 있어. 스님들이 손가락을 날립니다. 꺼지세요, 의상대사. 꺼지세요, 꺼지세요 해가지고 터세를 부립니다. 그 의상대사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불교 전파해야 되는데 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걸 또 이 용이 또 가만히 두고 있을 수만이 없죠. 그래서 뭐가 돼요? 바위가 됩니다. 락 바위가 돼가지고 돌로 얘네들 덮치려고 이 새끼들 깝치고 있네 해가지고 덮쳐 마라 해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겁먹고 돌아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이 절을 누가 접수했다? 의상대사가 접수했다. 그래서 이 절이 그 유명한 부석사 선생님이 첫사랑이랑 같이 갔었던 부석사 사과로 유명한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인데 이 석이 돌석자야. 이 돌이 이 돌이야. 요거 선명왕자가 변한 이 돌. 뜰부자야. 돌이 왔다 갔다 떠 있잖아. 실제로 부석사 가면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돌이 떠 있어 실제로. 선명왕자죠. 그리고 이 선명왕자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어머니 말은 여기 기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배가 흘려져 있어. 이거 배 흘림 기둥이라 그러는데 요걸로 유명한 절이 부석사. 그래서 부석사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의상대사. 선생님처럼 줌바도 잘 추고 얼굴도 완벽하고 똑똑한 의상대사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첫사랑과 갔었던 곳이라는 거. 그래서 의상대사 우리 프린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대로면 중국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왔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엄정을 개청한 사람. 그래서 의상대사. 해초는 왕허천축국전. 이 책을 쓴 거 유명한데 천축국이 인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인도가 5개로 쪼개져 있었대. 5개 인도를 갔다 와서 쓴 책.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발견되었는데 프랑스 사람이었나 어떤 석굴 사원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저렴하게 주고 샀대. 가서 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당시 인도를 기록한 거의 유일한 책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아주 고귀한 책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 이 책이 히트치게 됐죠. 해초.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해골물, 묘석공주로 육두품, 해골물이라. 불교 대중화, 남이 아미타불. 의상, 선생님처럼 완벽. 그리고 낙산사, 부석사, 선묘낭자 이야기. 화엄종, 해초, 왕허천축국전.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공부 열심히들 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퀴즈에 댓글 좀 써주고 좋아요 누르고 주변에 좀 알려주고 알았죠? 선생님 주말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찍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갈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보려나? 선생님 체력이 안 돼서 고등학교 건 못 찍고 그 내용이에요. 여기 살 붙이면 고등학교 거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세요. 안녕.